마지막 구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에 대한 운동론이 나왔어. 그래서 철학이랑 과학이랑 약간 섞여 있는 느낌. 그래서 17세기에 보면 데카르트가 이걸로 하자. 펜을 17세기에 보면 이 데카르트에게 그 반이성주의라 그러지, 그치?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이런 한계점들을 제시함에 있어서 데카르트는 이제 순수한 이성주의자니까 그걸 이제 방어하려고 신비주의부터 까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신비주의부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전에 물질과 비물질을 딱 나눠놓고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야. 영향을 분명히 줬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비물질적 원인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지적 능력이나 감각이 한계가 있어서 이걸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탐구 영역 밖이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무책임하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신의 뜻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정해 버린 거야.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어떤 이성에 대한 한계를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이성, 그치,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어떤 이성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데카르트가 일단 신비주의를 이제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비판하냐면 정신적인 영역과 물질적 영역 차이가 있대. 공간을 차지한대. 물질은 정신은 어떤 공간을 않는데. 자, 근데 얘네가 공유점도 없고 상반되고 서로 파생을 할 수도 없고, 그치? 그래서 정신 자체에 대한 존재는 인정을 했어. 얘가 있긴 있다. 그런데 물질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물질은 지들끼리만 영향을 준다. 지들 안에서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딱 설정을 해버린 거야. 물질 세계에 대한 어떤 걸. 그러면서 그럼 그 물질 세계의 어떤 이론들 어떻게 움직이냐 걔네가 이런 건 이제 데카르트의 운동론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뉴턴의 운동론이랑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게 이재시문의 이제 포커스 제일 중요한 핵심이야. 그래서 재밌는 게 최초의 작용 그러면서 뭐 신의 손길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신이 물질을 맨 처음에 너는 움직여 이렇게 하고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최초의 어떤 작용은 있었다는 거야. 하지만 그게 이제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설정해 봤더니 모든 운동은 이제 입자들의 이동과 충돌로만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야. 오케이? 충돌로만. 그래서 충돌 이후에는 운동량의 총합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포인트야. 이게 뭐야? 운동량 보존의 법칙 뭐 이 정도 될까? 그치? 그래서 큰 애가 작은 애랑 부딪혔을 때를 얘기를 해. 근데 여기가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치? 봐봐. 운동하는 물체가 자신보다 강한 물체와 충돌하면 운동을 잃지 않지만 약한 물체와 충돌하면 약한 물체에 옮겨지는 만큼 운동을 잃는다. 오히려 이제 얘가 얘한테 운동량을 준다는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부딪히는 건 별로 자기 운동량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 강한 것은 질량이 크거나 속력이 빨라서 운동량이 큰 것을 말하는데 운동량 작은 물체 A가 B와 충돌하면 A는 이를 이겨낼 수 없으므로 운동량 이게 이제 중요해. A와 B가 충돌을 했을 적에 거꾸로 그렸나? 작은 물체, 그치? 얘가 B다. 얘가 A. 작은 애가 충돌했을 때 운동 방향을 싹 바꾼다는 거야.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B를 이겨낼 수 없으므로 운동량을 바꾼다는 거야. 질량이 됐든 속도가 됐든.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어떠냐? 얘가 훨씬 더 빠르면 뒤에 천천히 가는 애를 뒤에가 딱 붙어갖고 어떻게 쭉 밀고 여기서 쭉 밀어붙인다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요게 포인트야. 요게 데카르트야. 그러면서 운동량의 총합은 같다. 자, 이거를 이제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뉴턴의, 그치? 운동.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데카르트야,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데카르트야. 데카르트는 속력이라는 게 스칼라 양으로서 방향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질 않았어. 방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여겼어. 그리고 뉴턴은 이제 속도라고 하는 벡터. 이거는 이제 이과 애들은 되게 잘 알더라고. 방향. 근데 이게 첫 번째는 거의 비슷해. 뭐냐면 얘랑 얘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 A, B가 이렇게 탄성 충돌을 하면 탄성 충돌이 그러니까 아무런 마찰력이나 이런 게 없이 딱 충돌을 하면 다시 이쪽으로 뒤로 딱딱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근데 A의 속도로 이렇게 부딪혔으면 어떻게 둘 다 A 갈 때도 A 속도로 튕겨져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총 A로 운동량이 같다. 근데 얘는 어때? A와 B가 이렇게 부딪힐 때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방향을 설정해 준 거야. 이쪽이 플러스면 이쪽이 방향이 마이너스겠지. 근데 이쪽 반대 방향으로 다시 튕겨져 나가면 어떻게 된 거야?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로 방향이 지금 바뀐 거야. 똑같이 A는 똑같아. 그럼 총합은 얘는 0이 되는 거야. 0. 얘는 2A인데. 요 차이만 있는 거야. 요 차이만 있지 같아 보여. 자, 근데 같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이라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2V랑 4V의 속도, 그러니까 2배 속도로 얘가 충돌했을 때 데카르트는 이렇게 설명했어. 얘가 얘를 밀고 쭉 나가니까 얘한테 얘가 1을 주는 거야. 1을. 하나만큼을 주는 거야. 그래서 3, 3 되고 같은 속도로 3으로 쭉 밀고 나가게 된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밝혀진 거야. 얘는 나중에 뉴턴에 의해서 확립된, 그러니까 나중 걸로 지금 걸 이론을 까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얘가 이제 밝혀진 고전력학에 따르면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의 운동량이라는 게 제곱이다. 질량은 똑같으니까 지금 1m, 1m으로 똑같으니까 자, 속도만 이렇게 보면 얘는 2V, 4V니까 2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4고 더하기 4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16이야. 그럼 4 플러스 16이니까 이게 20이잖아. 이걸 참 나누기 2를 해야 돼. 나누기 2를 했더니 이게 10이야. 근데 이게 3V, 3V랜다. 3V, 3V 이러면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9는 18이 되는 거야. 나누기 2 하면 이건 어때? 9야. 얘는 10인데 얘는 9니까 하나가 없어졌잖아.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안 맞는 거잖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실제로 뉴턴 역학에 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탄성 충돌을 시키면 얘가 일로 그냥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질량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반대 방향으로 탕 튕겨져 나간대. 뭐만 바뀌어서, 속도만 바뀌어서. 얘가 4의 속도로 가면 이쪽으로 4의 속도 콱 가고 이쪽이 2니까 이쪽이. 근데 플러스 2, 마이너스 2 방향은 또 바뀌었겠지, 이렇게. 서로 방향이 바뀌어서 간대. 이게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아는 현대 과학, 현대 고전 물리학에서는 이런 결과가 난다는 걸 아는 거지만 실제 문제는 사실은 데카르트의 이론으로 묻고 있다는 거야. 왜 그럴까? 이과 애들 너네 배경 지식을 푸는 거 조금 주의하라는 거야, 지금. 이해했어? 여기까지가 제시문의 내용이고 여기서 약간 더해서 제시문에서 Y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데카르트가 인력이라고 하는 거, 당기는 힘, 그치? 뉴턴이 실질적으로 사과나무에서 인력 떨어지는 거 보고 당긴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데카르트는 이걸 정신적 영역으로 봤대. 자, 그러면 이런 많은 문제점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가 현대의 어떤 물리학에, 근대 물리학에 어떤 정량이라고 하는 건 양을 측정하는 거야. 정략적 실험의 어떤 모티브가 됐고, 그치? 계기가 됐고, 뉴턴 역학에게 어떤 큰 아이디어를 줬대. 됐지? 자, 그리고 4번 문제는 좀 봐봐. 4번 문제를 보면 이게 A랑 B가 부딪히고 있는데 A는 질량이 1m이고 얘는 3m이야. 그러니까 얘가 더 무거운 거야. 이쪽 방향으로 다 갔어. 부딪혔어. 부딪혔는데 실제로는 현대 물리학에서는 얘를 지금 나와 있는 제시문의 내용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려면 얘가 1m으로 같게 줘야 돼. 그럼 이게 2V고 이게 1V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부딪히면 반대로 하는데 얘는 1V로 얘는 2V로 이렇게 가겠지. 질량이 같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5번 선택지가 질량을 이제 맞춰주면서 이렇게 같아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지금은 뭔 얘기를 하냐? 데카르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질량이 같지가 않아. 크고 작은 애야. 그러니까 데카르트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작은 애가 부딪혀서 작은 애가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냥 딱 이거야. 큰 애는 그냥 큰 애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이쪽으로 계속 가고. 딱 그냥 그거야. 속도 같은 것도 변화된다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방향만 바뀌는 거야, 지금. 이렇게만 놓고 보면 돼. 그러니까 속력이 같아졌다라는 2번 선택지가 지금 잘못된 거야. 됐지?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는데 얘가 일단 왜 이렇게 내는지도 약간 좀 생각을 해봐. 이게 전형적으로 뉴턴은 이과 친구들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이과 애들이 너무 잘하는, 수업해보면 저 다 알아요 그러면서 막 설명해 주더라고. 근데 사실은 요 부분을 가지고선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치? 꼭 이과 애들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데카르트의 운동량으로 아마 문제가 나올 것이다. 나온다면. 오케이?
이런 거 좀 주의해서 보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것도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잘 봐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내신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지금 나누기 2가 빠졌다. 그치? 나누기 2, 20에 2, 여기 나누기가 2가 다 있어.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차이다. 이게 이제 9 정도 될 거야. 가장 중요한. 요게 이제 문제에서 나오겠지? 잘 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